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토계획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1페이지입니다. 앞전 주에 우리가 배워야 될 법이 무슨 법인가 거기까지 설명 다 했죠. 6개 부동산 공법에는 6개 법이 있다고 했고 6개 법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법부터 이제 하나씩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국계법이랍니다.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법은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제1장이 총설입니다. 제1장 총설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미리 알려줄게요. 따라 쓰는 게 좋아요.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계획에는 첫 번째 광역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가 광역 도시계획. 두 번째 나오는 계획이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광역 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세 번째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광역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러는데 앞전 주에 수업하면서 도시 배웠죠. 도시가 어디라고요? 도시, 여기도 도시, 여기도 도시, 이렇게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우리는 어디를 보고 도시라고 하는가? 도시의 범위. 도시란 첫 번째 특별시, 잊으면 안 돼요. 광역시, 세 번째 특별자치시, 네 번째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그리고 군. 6개가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어디가 도시인가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이 도시인데 자,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여기까지는 성격으로 따지면 분명히 도시가 맞습니다. 성격으로 따지면 도시가 맞아요. 군도 도시다. 그럼 군도 도시면 전국이 다 도시 되고요. 군은 도시가 아니고 군은 뭡니까? 군은 시골이에요. 시골 간다는 게 시골. 그러면 도시에서 계획을 만들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이게 도시니까 성격도 도시고 거기에서 계획을 만들 뭐라고 하냐?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군에서 만드는 계획은 군은 도시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거예요. 군은 뭐라고요? 시골이라고. 그러면 시골 기본계획, 시골 관리계획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무래도 나쁘겠죠. 그러니까 시골이라는 말 쓰지 않고 그냥 뭐라고 씁니까? 군 씁니다. 군. 뭐라고 쓴다고요? 군. 뭐라고 쓴다고요? 군. 시에서는 무슨 계?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군에서는 도시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군기본계, 군관리계.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연스럽게 익히지 않으면 합격해도 나중에 중계를 못해요. 찾을 줄 모르니까. 자,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읽어야 돼요? 도시기본계. 읽으세요. 뭐라고? 도시관리계. 군이란 걸 군은 읽는 게 아니야.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군으로 가면은 도시를 떼고 뭐라고요? 군기본계, 군관리계.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는 시입니까? 군입니까? 시입니까? 그럼 무조건 우리 시민은 뭐라고?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계획이 세 가지가 있고 제3장이 개발입니다. 개발. 제3장이 개발에 관한 사항이에요. 2장이 뭐라고요? 계획. 3장이 개발. 계획을 만들고 개발할까요? 개발 만들고 계획 만들까요? 개발해놓고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계획을 만들어 놓고 계획에 맞춰서 개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뭐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 맞춰서 맞게끔 계획에 맞춰서 개발합니다. 선계획 후개발이요. 선계획 후개발. 이렇게 해야 뭐를 막을 수 있다? 국토의 난개발입니다. 이렇게 해야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한 3월달쯤 가게 되면
우리가 배우는 법이 뭐라고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왜 탄생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지금 설명하면 안 되고 3월달쯤 가게 되면 국토계획법이 왜 탄생합니까? 그러면 이럽니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간에 난개발 방지 이 제도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제도예요. 난개발을 방지해서 먼저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합니다. 오늘 과목이 무슨 과목이요? 공법이요? 부동산 공법이요? 부동산 공법. 부동산이 뭐라고요? 토지하고 정처물에다. 공법은 뭐라고요? 국가가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거. 부동산에다가 규제를 가하는 게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인데 규제 대상은 생각. 규제 대상은 개발을 규제할까요? 보존을 규제할까요? 개발하는 걸 규제하겠어요? 보존하는 걸 규제하겠어요? 뭐 그걸 생각합니까? 툭 대답하면 되지. 아 당연히 개발이지. 보존하는 걸 갖다 보존하지 마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갖다가 개발합니다. 지금 3장이 개발인데 무슨 얘기냐?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다. 그러면 규제 대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개발이다.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지 보존을 규제하는 게 아니니까. 규제 대상이 뭐라고요? 개발. 그래서 개발이 규제 대상 개발이. 그럼 우리는 어떤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할 건가? 어떤 행위를 개발 행위라 하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제가 국가예요. 국가 맨 쓰는데 집중하지 마. 좀 거기 좀 들고 들어보고 제가 국가라고 여러분은 국민이라고 국민. 국가가 국민에게 한마디 합니다. 국민 여러분 개발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 할까요? 말을 해야지 국민이면. 자, 국민 여러분 개발하지 마세요. 국민은 뭐라 한다? 예? 예. 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토가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개발은 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이 뭘 하겠어요? 예?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끝나요? 안 되겠네. 역할 바꿉시다. 국가 하세요. 제가 국민 할 테니까. 제가 국민입니다. 개발이 뭡니까? 이러고 물어야지. 응? 국가가 이렇게 대충 말하면 안 되고 국민이 국가한테 개발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국민이 개발이 뭔지도 모르는데 개발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알려줍니다. 국민 여러분 개발하지 마세요. 국민이 질문한 거예요. 개발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게 개발입니까? 국가가 대답합니다. 예, 개발이란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입니다.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이 개발입니다. 그리고 토석 채취가 개발입니다. 그리고 토지 분할도 개발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쌓는 게 개발입니다. 알려줘야지 일단은. 개발이 뭐라는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규제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 행위에는 뭐가 있는가? 건, 물, 토 암기해야 돼. 암기. 저런 부분은 빨리빨리 어차피 암기할 거 다음 주에 하나 지금 하나 몇 번 읽으면 되니까 자, 일단 먼저 간단히 보고 갈게요. 그 부분이 어디 있냐 그러면 10페이지 봐봐요. 10페이지 10페이지 해가지고 10페이지 맨 위에 1번 개발행 허가 있죠. 앞에서 질문하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대답은 개발행위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이 뭡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2번은요. 토지 형질 변경. 이제 페이지도 못 찾네. 10페이지라니까. 3번은 뭐고요? 토석의 채취. 4번 토지 분할. 5번 물건 적지. 이런 행위를 우리나라는 뭐라 한다? 개발 행위라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용이 많으니까 좀 첫 글자 따가지고 뭐라고? 건물 건물 일단은 그렇게 먼저 암기하는 거예요. 건물 건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 적지.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이 5가지를 무엇이라고 한다? 개발 행위라고 한다. 그럼 잘 들어봐요. 국가와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개발하지 마세요.
국민이 뭐라고요? 개발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국가 뭐라고요?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뭘 할까요? 건축물이 뭡니까? 이러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국민들은 건축물이 뭔지를 모르는데 건축물에 건축하지 마라. 국민들이 건축물이 뭔데 건축물이. 건축물이 뭡니까? 그럼 국가는 또 설명해야 돼요. 건축물이라. 잘 들어봐요. 건축물이라.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 것. 그럼 국민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그럼 국민은 또 물어봐요. 공작물은 뭡니까? 국가가 또 대답하는 거예요. 공작물이다.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제작한 걸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를 전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이 뭡니까? 건축물이 뭐고 건축이 뭡니까? 이 하나하나를 국토개혁법에서 설명을 다 하면 나머지 법은 필요도 없겠네. 그러면 하나하나 국토개혁법 설명을 다 하면 국토개혁법이 너무 방대져 가지고 법 체계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개혁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까지 써놓고 건축물의 건축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것은 건축법 시간에 합시다라고 건축법으로 넘겨두는 거예요. 그럼 건축법 가면은 배웁니다. 건축물이 뭐고 건축이 뭐고. 그래서 5가지 암기하세요. 건물 터. 건 뭐라고요?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물건 적지. 토지 형질 변경. 토득 채지. 토지 불안. 이런 5가지를 무엇이라 한다? 개발 행위를 한다. 이런 5가지 행위를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그럼 어떻게 허가 받습니까? 허가 받는 절차 배워. 허가 받는 절차. 허가 받기 위한 절차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발을 안 하면 관계없는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 설치,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 설치. 이런 게 배운 거예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해 가지고 크게 2가지 제도 배웁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런 제도하고 하나 더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2가지 제도를 배우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국토개혁법 시간에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준다는 얘기. 개발함으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필요할 때 어떻게 설치할까? 간단하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앉아 있는 딱 이 위치 앞에 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위치는 자 지금 도로가 이러고 있습니다. 학원 건물이 여기에 이러고 있습니다. 학원 건물이 이 일대 여기는 개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일대는 논밭 산이 나요. 건물이 나요. 건물. 그럼 여기는 이미 개발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개발이 됐죠. 이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 이 앞에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대충. 제가 아침에 얼른 와서 제가 30cm 자로 재봤어요. 재봤더니 이 도로폭이 이 도로폭 몇 미터냐? 12m. 쉬는 시간 끝나고 재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참고로 저는 거짓말 절대 안 해요. 정확하게 12m입니다. 왜 이 도로폭을 갖다가 만들 때 12m로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만들 때. 그때는 옛날에는 여기도 논밭산이었겠죠. 건물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도시가 형성됐겠죠. 그러면 도시가 형성될 때 이 도시를 만들 때는 도시계획 전공자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 일대가 다 돌아봤거든요. 이 일대 돌아봤는데 앞전주 우리가 땅 종류 21 배웠죠. 그러면서 100평 되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100평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60평만 지어라. 그걸 보고 건폐율 60% 이런 얘기했죠. 이 일대 건축이 다 끝났는데 와서 봤더니 건폐율이 몇 프로냐? 건폐율이 50%대 50%.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건폐율 50%고 건물 위에다 쌓는 거 나중에 용적률 배웁니다. 용적률이 몇 프로냐? 용적률이 100%입니다. 100%.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건축법에서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용적률 100이고 건폐율 50이면 몇 층까지 할 수 있습니까? 2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2층까지. 그래서 이 일대 건물, 이 딸랑 앞에 보지 말고 이 일대 건물을 토탈했으니 평균 몇 층 나왔어요? 2층 나와요. 2층. 이런 상태에서 여기는 이미 개발이 끝났잖아요.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나중에 또 개발할까 안 할까요? 20년, 30년, 50년, 100년이 되면 또 개발해야 하네요? 해야죠. 재개발합니다. 재개발. 또 개발한다. 재개발하는데 건표를 그대로 50을 주고 재개발한다. 현재 몇 층 지을 수 있다? 2층 짓는다. 이거를 철거해가지고 현재 2층이 되는데 철거해서 앞으로 1층만 지어라. 그러면 재개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근데 이제는 용적률을 얼마 줬냐? 용적률을 갖다가 용적률을 한 300% 줍니다. 300%. 법이 바뀌어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용적률 300% 주면 몇 층이 됩니까? 이게 6층이 됩니다. 6층. 건물의 규모가 얼마 들어온다고? 6층짜리. 이 도로 12m 도로를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제일 처음에 이 도시를 만들 때 자, 건폐율 몇 주고 용적률 몇을 주면 건물의 규모가 몇 층. 이걸 보면서 건물이 이 땅에다 건물이 총 얼마 들어온다 계산을 다 해요. 이걸. 건물이 총 얼마 들으면 인구가 총 얼마 정도 들어온다 이런 게 계산이 돼요. 차가 얼마 다닌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몇 메타면 12m면 적당하겠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와가지고 2층을 갖다 1층 지으라고 말하지. 법이 바뀌어서 몇 층 지으라고요? 6층 지으라. 그러면 사람이 몇 배가 더 와요? 3배. 차가 몇 배가 더 들어요? 3배. 도로가 몇 배 늘어나야 돼요? 3배. 이거 몇 배 늘어나야 돼요? 이거 36m는 늘려야 돼요. 근데 옆에 건물이 이렇게 다 빽빽이 들어타 있어가지고 36m 늘릴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36m는 못 늘어나는데 도로는 3배로 늘릴 수가 없는데 건물만 3배로 늘려놓으면 난개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뻔히 알면서 난개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요. 난개발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난개발이라는 걸 알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를 전혀 확장을 못하냐? 원래 재개발, 재건축하면 옆으로 좀 밉니다. 조금씩 밀어가지고 도로를 약간 확장해줘. 최대한 밀었더니 얼마까지 되냐 이게 24m까지는 돼요. 그래도 36m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배까지 된다? 2배까지. 그러면 이 용적률을 300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얼마만 주자? 200만. 그래서 여기는 용적률 안 되겠다. 300을 하지 말고 얼마만 해라? 200만 해라. 이렇게 따로 별도 규제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지역을 묶어서 우리는 이런 지역을 묶어가지고 뭐라 하냐? 개발의 밀도, 빽빽이 들어찬 거. 개발의 밀도를 전다, 관리한다. 그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 여기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이쯤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 그린벨트 있습니다. 그린벨트. 그린벨트 알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하려 하지 말아요. 개발제한구역. 개발하지 말아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에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딱 2가구 살아요, 2가구.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도로 이용해서 딱 2가구 사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지역이니까? 개발 제한구역이니까 개발이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두 집이 이 도로 가지고 이용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딱 2집만 쓰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해제된다. 그 말은 뭐 한다고 이제 개발하겠다. 개발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갖다가 원래 딸랑 2집 사는데 아파트를 갖다가 8,000세대 만듭니다. 8,000세대. 8,000세대면 규모가 커졌자고요? 엄청나게 크지. 8,000세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먼저 현대가 이 부분을 갖다가 현대가 개발하는 게요. 현대가 먼저 개발하는데 현대가 뭐 짓느냐? 아파트. 지금 우리 도시에서 아파트 지금 인기 좋은 평형대가 몇 평이요? 50평? 32평? 그러면 최고 좋은 평수를 갖다가 32평 되는 아파트를 딱 짓습니다. 그러면 현대가 아파트 32평 몇 세대 짓느냐? 500세대를 건축하겠다. 그러면 이 도로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 도로는 지금 2집 쓸 때 필요한 도로고 500세대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총 얼마 지을 거다? 80세대. 800세대. 8,000이 다음에 이 도로는 택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도로를 늘려야 되겠죠? 도로를 늘리고
도로를 잔뜩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도로를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그러면 도로 만들 때 총 공사비가 총 비용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500원 들어가요. 500원. 그러면 이 도로 설치를 누가 해줘야 돼요? 도로 설치는 누가 해야 돼요? 누구는 누굽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지. 왜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됩니까? 세금 받아갔잖아요. 세금 받으면 그걸로 해야지.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현재 모아둔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300원밖에 없어요.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500원 있어야 되는데 얼마가 부족해요? 200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도로 설치를 못 해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자 여기 땅을 누가 샀다? 현대가. 현대는 돈이 된다 그러면 개발해야 안 해요? 바로 해요. 하루아침에 개발, 하루아침에. 딱 개발하는데 현대가 500세대 샀습니다. 500세대. 자, 500 샀는데 분양합니다. 분양. 아파트 분양합니다. 분양가가 지금 몇 평짜리예요? 32평짜리. 분양가가 얼마 나오냐? 분양가가 10억이 나왔어요. 10억. 분양가 10억. 인기가 좋으니까. 분양 받을래 안 받을래? 받고. 자, 10억인데 분양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고. 그 뒤에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뒤에 분은요? 너무 비싸요? 제일 뒤에 분은요? 받겠습니까? 두 분은 받고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분은 안 받는다네. 두 분은 두 분 돈 좀 있는 모양이네요. 앞에 분하고 뒤에 분은 받는다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니까. 근데 주변에 시세 봤더니 시세가 얼마예요? 시세가 30억 30억. 그냥 받아요 안 받아요? 이제 끝났지 마감됐지. 그럼 두 분은 분양받는 순간 얼마를 벌었어요? 20억. 20억이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평생 모아도 못 모아요. 안 쓰면 뭘 혹시 안 쓰면 안 쓴다. 근데 살려면 돈 벌려면 써야 되니까. 그럼 20억은 일반적인 월급 받아도 평생 가도 못 모을 돈인데 당첨만 딱 되니까 나를 얼마 벌었어요? 20억 벌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현대가 이뻐요? 미워요? 이쁘지. 나한테 얼마 줬으니까? 20억을 줬으니까. 근데 자 이래서 이제 나는 이제 당첨되는 순간 20억 번 거예요. 눌러달라 해가지고 이 도로 딱 해가지고 아파트 딱 입주합니다. 입주하는데 국가는 돈이 없으니까 도로 설치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준다. 근데 이 도로는 원래 이렇게 둘이 쓰던 도로인데 이 도로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를 만들어놨어요.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설치해 줄 줄 알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꾸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몇 건? 거리가 2km입니다. 2km. 2km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 들어가려면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걸려요. 3시간. 왜? 도로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이 한 명 지나가면 차가 못 가는 거야. 기다렸다 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2km 가는데 얼마 걸린다고? 3시간 걸린다고. 현대가 이뻐요? 미워요? 현대는 나한테 얼마를 줬다고? 20억. 죽을 때까지 20억 벌 수 있다고 없다고? 못 벌어요. 그런 돈을 줬어요. 현대는 이뻐요? 미워요? 20억 줬다니까. 현대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요? 좋지. 좋은데 누가 미워요? 누가? 현대가 미운 것이 아니고 얘가 밉지. 얘가 빨리 도로 설치해줘. 얘 안 해주냐고. 뭐라고 하겠어요? 얘 쫓아가가지고 왜 이렇게 난개발 만들었냐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겠지. 네가 해야 되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듣고 보니까 도로 설치해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없어가지고?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이러 보니까는 이게 지금 여기를 그린벨트 해제해서 개발할 거면 해주니까 이익은 누가 보고? 현대가 보고. 욕은 누가 먹고? 내가 먹고. 자꾸 욕 들어 먹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다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제도가 안 되겠다. 200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고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누가 이익 보냐? 이익 본 자가 부담해라.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익자 부담. 내가 왜 설치하냐?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라. 그걸 보고 원인자 부담. 그래서 저기에서 개발하는 자들한테 개발자들한테 얼마 받는다? 200원 받는다. 두 개 뭐 얼마 된다? 5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설치해 준다고. 돈 안 내면 어째요? 준공검사 안 해줘. 준공검사 안 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으면 난개발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 별도로 앞으로 이 지역에서 뭐 하려면 개발하려면 돈 내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격이요. 기반시설 부담격. 둘 다 난개발 방지 대책이니까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이렇게 해서 3장 개발 배우고 제4장에서 제안을 배웁니다. 제안.
이 제한은 무슨 제한이냐면 토지 거래 제한이야. 토지 거래 제한. 자, 우리 토지가 이러고 있다. 전 국토가 이러고 있다. 우리 국토 커요, 작아요? 작죠. 국토가 작은데 이런 지역에서 갑자기 토지에 대한 뭐가 생긴다? 투기적인 거래가 생겨난다. 또는 시가가 급등한다.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분명히 뭔지를 몰라도 무언지 몰라도 여기는 분명히 뭐가 있다? 개발의 호재가 있다. 전국에서 개발 호재가 있는 데가 다 지금 어디입니까? 혁신도시, 기업도시, 거기 들어간 동네가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도 들어왔나요? 하나 들어왔어요? 둘 들어왔어요? 2개 들었죠, 2개. 혁신도시 열심히 되고 있고, 기업도시 분양했다 그러던데요. 1순위 마감했다 그러던데. 그런 데가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지가가 급등한다, 뭔가 개발 호재가 있는 거예요. 개발 호재가 있으면 특이하게 이런 내용들을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누구는 귀신같이 알아요. 이 투기꾼들은 투기꾼들. 그래서 투기꾼이 먼저 가서 어쩐다고? 선점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투기꾼이 다 사놨으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국토가 효율적인 이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뜩이나 짝이니까 땅은 누구만 가지자. 웬만하면 쓸 사람만, 이용할 사람만 소유해야 된다.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게 되면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따로 묶어가지고 앞으로 저 지역에서 뭐 하려면 토지 거래하려면 뭐를 받으라? 허가를 받으라. 해가지고 저기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딱 지정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간단하게 토지 거래하려면 뭐를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그러고 딱 정해놨어요. 근데 둘이서 앞에 친구가 둘이서 새벽에 모르게 아무도 안 볼 때 깜깜할 때 둘이 모르게 계약서 싹 써버리면 국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래하면 어떻게 할까요? 둘이 계약서 썼으면 제가 이 친구 땅을 사기로 했어요. 팔기로 하고 돈 주고 내가 이 땅 샀습니다. 그러면 돈 주면 얘는 돈은 들고 갈 수 있지만 나는 땅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라고 표시를 해야죠. 어디에다 표시하나요? 예, 등기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땅 샀으니까 이제 둘이 계약서 썼으니까 매매 계약서 있네. 매매 계약서 가지고 가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거기에다 뭐를 첨부시켜라? 허가증을 첨부시켜라. 허가증을 첨부시켜라. 허가증이 첨부가 안 돼 뭐 안 해준다? 등기 이전을 안 해준다. 원래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제가 사고 팔았으면 나는 돈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뭐가 있어요? 소유권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나는 뭘 희망해요? 돈 주기를 희망하고 소유권 가져오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친구는 어쩌고 소유권 이전해주고 뭐 받기를 돈 받기를 원하는데 희망하는데 이 계약이 허가증이 첨부가 안 되면 소유권 이전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런 걸 보고 뭐라고요?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무효 그러지. 무효. 원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게 뭐고? 유효.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라고? 무효. 둘이 백날 계약서 써봤자 뭘 안 받으면 허가를 안 받으면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뭐도 없고 돈 줘야 될 의무도 없고 돈 받을 권리도 없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요. 무효를 하고 끝내버리면 무효를 하고 끝내면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법에서는 분명히 뭐 하라고 했는데 허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법을 어겼나요? 어기지 않았나요? 어겼죠. 위법 행위를 했으면 내비둬야 돼? 한 대 패야 돼요? 위법 행위 했으면 어쨌든 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해야지. 얼마 처벌해야 돼요?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의 그 30불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 그렇게 처벌하게 되면 앞으로 둘이 어쩔 것이다. 한 번 맞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허가 받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까지 합니다. 허가 안 받고 하면 계약은 뭘 하고? 무효를 하고 처벌하겠다. 무효를 하고 처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허가구역이 지정됐으면 거기서 이제 거래 계약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허가받을까요? 허가받기 위한 절차 등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허가받기 위한 절차 등 배우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야, 우리 둘이 밤에 새벽에 둘이 계약서 써봤자 어차피 허가증이 없으면 내 앞으로 이전 등기 안 되니까 계약은 무효니까 허가증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다. 근데 나는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뭐는 해야 되고 투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가 자 여기에 뭐 가지고 있어요? 200평. 200평 되는 뭘 가지고 있어요? 밭은 뭡니까? 농지예요. 농지. 이거를 갖다 누가 산다고? 제가 산다고 제가 삽니다. 사기 위해서 뭐 받으라? 허가를 받으라. 시장 군수구청장 찾아가서 허가를 해주세요. 시군구청장이 물어봅니다. 근데 당신 이 땅을 왜 삽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나 주말 농장 하려고. 요즘 주말 농장 몇 평까지 돼요? 모릅니까? 300평. 그럼 시험에 나옵니까? 나오니까 물어보지 안 나오면 왜 물어보냐고. 앞으로 제가 수업에 시험에 나옵니까?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오는 질문은 안 해요. 나오는 질문도 다 못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주말 농장 몇 평이 된다? 300평. 몇 평이라고? 200평이라고. 시장이 이거 왜 삽니까?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 그래요? 아, 나 그거 사서 뭐 할 거예요? 주말 농장 할 거예요. 시장이 뜹니까? 가세요. 주말 농장은 실수요자라고 인정은 안 해주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주말 농장은 뭐가 안 된다? 실수요자가 안 된다. 그래요? 다시 갑니다. 다시 가가지고 시장이 아니 안 된다니까 왜 또 왔냐? 그래요? 나 농사 지을 거예요 이제. 농사 지을 거라고. 주말 농장 않고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을 거라고. 시장이 허가를 해줘야 안 해줘요? 농사 지겠다 그러면 시장이 허가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허가 안 해줍니다. 농사 지겠다 하면 장난하지 말고 가라 그래요. 왜? 네가 농사를 지려면 넌 농업인이 돼야 된다. 농업인이 되려면 1000제곱미터 이상을 가져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303평 이상 가져야 농업인 되지 200평 가지고 농업인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뻥치지 말라고 어쩐다고 300평도 안 되는데 어떻게 네가 농업인 되냐. 장난하지 말고 가라. 그럼 제가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시장님 잠깐만 시장님 왜? 내가 중개사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어쩌라고? 아 내가 중개사 공부했는데 나 이거 밭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비닐하우스 할 거예요. 그럼 시장이 그래? 그럼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노상에서 농사를 지으면 몇 평인데 300평인데 비닐하우스 하게 되면 100평만 있으면 농업이 100평만 있으면 그러니까 나 여기다 뭐 한다고 비닐하우스 할 거라니까 비닐하우스에서 특수작물 한다니까 그러면 농업인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제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왔어요? 안 했어요? 해왔죠. 겨우 투기를 한 거예요. 이전 등기 했습니다. 해놓고 이제 놀고 있어요. 놀고 있으면 시장에 와가지고 겨울철은 뭐라는데 봄 되면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봄 되는데 씨앗도 안 뿌리고 있으면 시장에 옵니다. 와가지고 니 뭐하냐? 왜요? 농사 진 다음에 빨리 농사를 지어야지. 제가 뭐래요? 아 이제 내 땅이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내 땅이니까 내가 농사 짓든가 말든가 네가 무슨 관계 있냐? 시장이 뭐라고요? 3개월 기간 딱 두고 좋은 말 할 때 3개월 내에 어쩌라? 농사를 지라. 농사를 지라. 제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라니까 안 짓나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에 샀냐 그러면 2억에 샀어요. 2억에 3개월 기간 정도 농사를 지어라. 앉아 2억에 10%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해요. 어쩌라고? 10% 이행강제금 내라. 배짱이 있어요. 배째 못 내. 그때는 어쩐답니까? 이거 뭐 해가지고 압류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경매 실행해가지고 2천만 원 먼저 찾아가지고 나머지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천만 원 내라 그러니까 그래 뭐 2천 뭐 내가 2억 주고 샀는데 2천쯤이 안 돼 2천을 냈어요. 이제 끝났지? 그 다음 되니까 시장이 또 와가지고 야 너 또 너네 농사지라 안 한다니까 어쩐답니까? 또 이행강 부과요. 또 얼마 부과하고 10%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번 두 번 맞다 보니까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앞으로 이걸 몇 번을 내야 되는가? 딱 봤더니 이거 사가지고 뭐 하겠다? 농사 짓겠다. 농업이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쓸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1년에 몇 프로씩? 10%씩 두 번 이행강령 부과한다고. 그러면 나는 얼마를 갖다 내는다고? 2천, 4천 내는다고.
얼마짜리 사가지고 2억짜리 사가지고 4천만 원 내놓으면 많이 준 거예요? 조금 준 거예요? 많이. 그럼 농사를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지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배짱이 있으니까 안 진다니까. 왜요? 저 동네가 무슨 동네인데?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지가가 급등한다. 1년 되면은 2천만 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10%지만 그 동네는 1년 되면 땅값이 2배 떼요. 2배. 1년 되면 2억짜리 얼마 됐다고? 4억 됐다고. 4억. 4억 됐는데 거기서 2천만 원이 무슨 돈이냐고 그게. 또 1년 돼 2천만 원. 아 낸다니까. 그 다음에 얼마 됐는데 6억 됐다니까. 6억. 4천만 원 주고도 얼마가 남는데 이런 식으로 어쩐다고 이행강제금 내고 안 쓰게 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길을 쓰고 나 돈 내고 투기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2년이 딱 지난 다음에 2년이 지나도 이제 나는 돈 다 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농사질 의무도 없고 농사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시장이 다시 오라고 그래요. 어이 다시 좀 오세요.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무슨 일인데 시장이 물어봐요.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너 2년 전에 계약 썼을 때 뭐라고 했냐? 너 왜 산다고 했지? 농사 진다고. 근데 너 2년 동안 농사를 졌냐 안 졌냐? 안 졌지. 왜 안 졌냐? 아, 내 마음이지 그거야. 그거 내가 돈도 냈잖아. 돈도 얼마 냈잖아. 4천만 냈잖아. 더 이상 나보고 뭐 어쩌라고. 시장이 뭐라고요? 너는 처음부터 농사질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너는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죠. 넌 나를 속였죠. 어쩌겠다? 네 허가를 갖다가 취소하겠다. 허가 취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 다시 돌려줘야 돼요. 다시 원상복귀 돌려주고 취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처벌하겠다고. 허가 취소하고 뭐 한다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이다. 이렇게 해야 어쩐다고 국민들이 말 듣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허가가 취소 딱 되면 돌려줘야죠. 그러면 이제 내가 피해를 봐야 안 봐요? 당연히 피해보지. 내가 누구라고? 국민이 피해를 봅니까? 보죠. 그러면 취소하기 전에 뭐를 줘요? 자, 다시 와라 해가지고. 왜? 너 왜 2년 동안 농사 안 졌는가? 뭘 하라 그래요? 변명을 해라, 변명을 해가지고 변명이 타당하면 어쩐다? 정상참조하겠다. 2년 동안 왜 농사 안 졌냐? 가서 변명해야죠. 분장 좀 깨재지 분장하고 가가지고 뭘 하게요?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농사 지려고 했는데 이게 논 사고 밭 사고 한 두세 달 있으니까 내가 시름시름 말아가지고 병원에 2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래서 농사를 못 졌습니다. 말에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 진짜 이혼한 사실 증명해라. 병원에서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것은 있잖아요. 내가 농사를 지려고 했는데 내가 2달이 딱 되니까 국방부 장관이 나 좀 보자는데요. 왜요? 군대 가라고.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농사 지려고 했는데 신랑이 허주로 먹어가지고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서 6년 동안 근무하라는데 내가 따라갔는데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안 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 취소하고 처벌하겠다. 이게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5장에서 뭐 하냐 그러면 기타 해가지고 기타에서 뭘 배우냐 그러면 첫 번째 시범도시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자. 뭔가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들자. 우리나라 정보통신에 대한 시범도시 1호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시범도시 1호가 어디 있냐면 치악산 밑에 하여튼 거기 무슨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1호입니다. 1호.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시범도시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든다. 시범도시. 그리고 남의 땅에 들어간다. 남의 땅이 뭡니까? 타인 토지죠. 들어가는 게 출입입니다. 타인 토지 출입 이걸 배우고 아까 얘기했죠. 변명할 기회를 준다. 이걸 보고 우리가 청문 그래요. 청문. 그래서 이 내용을 이게 지금 우리가 1월달 가게 되면 이 내용 가지고 한 달 수업합니다. 한 달. 이 내용 가지고 한 달 수업하니까 3주째 가게 되면 뭐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쩌라고? 목차를 빨리 익히라고. 목차를. 흐름 잡아야 돼. 흐름. 6개 법이 있으면 하나하나 법마다 빨리빨리 뭐 하냐? 틀 잡아야 돼. 틀. 이 법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영어부터 시작했죠. 영어부터. 근데 영어는 하다 보면 영어는 저절로 알아지니까 지금은 따로 설명 않고 이제 프린트 1페이지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광역 도시계 나오죠? 광역 도시계. 광역 도시계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이제 계획 그러면 첫 번째 무슨 계획이요? 광역 도시계. 두 번째 도시기본계. 세 번째 도시관리계.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자, 이 사각을 우리는 사각을 전국토 우리나라가 딱 이렇게 사각이다 이렇게 이 사각을 뭘 하고 전국이라고 이게 전국이 전국인데 전국을 이제 하나하나 도시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도시로 나눠가지고 이 사각 하나하나를 갖다가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봐요. 하나의 도시. 어디가 하나의 도시라고요? 특별시, 두 번째 광역시, 세 번째 특별자치시, 네 번째 특별자치도, 다섯 번째 시군 이게 전부 다 뭐라고?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시 있죠. 시. 우리 시장님이 누굽니까? 시장님 성명 원창목 묵. 그러면 자 우리 시장님 원창목인데 이분하고 누구하고 경쟁했나요? 같은 원시네요. 예. 원경목. 근데 왜 우리는 이분을 선택했습니까? 왜 이 사람 뽑았어요? 자, 고개 들고 왜 이 사람 뽑았냐고.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학원마다. 왜 그 사람 뽑았어요? 나 안 뽑았는데. 자, 왜 우리는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는 잘할 것 같으니까. 제가 진주 가가지고 진주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진주 사람들은 이거를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말 한번 해봐요. 왜 이거를 뽑았습니까? 이 사람을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에이 알면서 모르지 나는 태어나서 진주 처음 갔는데 한 분이 저보고 에이 알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어때요? 내가 처음 왔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에이 1번이잖아 1번. 그분은 얘가 1번이야 1번. 죽는다고 웃었는데 번호 보고 뽑으면 안 되지. 사람을 보고 사람 보고. 왜 이 사람 뽑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으니까 뭐를 잘할 것 같아요? 원주라는 도시를 이분이 만든 것보다 이 사람이 만들면 잘 만들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믿으니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뽑아줬으니까 도시를 잘 만들어야죠. 어떻게 잘 만들까요? 도시가 하루아침에 1년, 2년, 3년 만에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5년 만에 만들어집니까? 10년 만에 만들어집니까? 안 돼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이. 그래서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은 특별시장은 선거할 때는 내가 되면 공약은 다 하잖아. 이렇게 만든다. 특별시장에 누가? 광역시장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여기 있는 시장, 여기 있는 군수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하나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멀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요. 우리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우리는 도시를 만들 때 기초하고 근본이 되는 계획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이 계획을 만들어낸다고. 군에서는 무슨 계획이요? 군에서는 무슨 계획? 군기본계획. 대상 도시가 하나라고요? 둘이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의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방향 제시죠.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궁금하면 뭘 봐라? 도시 기본계획을 보세요. 혹시 여기에서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 있습니까? 디사님 하십니까? 그 앞에 계신 분은 안 합니까? 혹시 자기 주변에 중개업 하는 분 있습니까? 네, 있나요? 네, 친구입니까? 좀 친합니까? 네, 친합니까? 네, 그러면 두 분은 오늘 수업 끝나고 그분들 찾아가가지고 뭐 하냐? 네, 도시 기본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세요. 그거를 봐야 돼. 그거를. 제가 100번 설명한 것보다 한 번 딱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반드시 두 분은 뭘 가져올 것? 도시 기본계획 가져올 것. 좀 가져오세요. 수업시간에 꼭 필요하다고 꼭 써야 되니까 그걸 봐야 이해한다고. 도시 기본계획. 그 도시 기본계획 보면은 지금 원주에 지하철 들어옵니까? 뭐 전철도 옵니까 이제? 수도권 전철이 여기까지 오나요? 그럼 여기도 이제 수도권과 같은 수도권 되겠네요, 그러면. 같은 수도권, 같은 급 되겠네요. 앞으로 이 도시에서 어디가 개발이 되는 건지, 어디가 보존된 건지, 우리 도시가 이만하다 그러면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어딘지 지도로 다 나와요. 여기는 이렇게 색깔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슨 색이요? 흰색. 그러면 딱 해가지고 흰색은 개발 불능지. 산세가 높아도 개발 불능지.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해가지고 자, 노란색 뭐냐? 기개발지. 이미 개발이 끝난 땅 이런 얘기요. 그러면 또 다른 청색을 해가지고 청색이 막 해가지고 청색 뭐냐? 개발 가능지. 이런 내용들이 다 표시되어 있다고. 그럼 어디가 개발돼? 땅을 사든가 팔든가 중개를 하든가 이런 땅 중개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평생이 아니고 영원히 이런 땅은 이 도시에서는 개발할 수 없는 땅이다 이런 얘기야. 노란색 땅 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미 개발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청색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앞으로 살 땅은 뭐라고요? 청색을 사라. 얘는 뭐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니까.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현재 지금 우리 도시에 도로가 지금 이렇게 도로가 딱 2개 돼 있다. 그러면 장차 도로를 도는 도로 따라 움직인다잖아요. 장차 도로가 어떻게 더 만들 겁니까? 그 내용이 표시가 다 돼요. 첫 번째 지금 이렇게 도로를 만들 것이고 여기도 만들 것이고 나중에 외곽 순환도를 만들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도시 기본계획. 그래서 그 도시 어디가 개발되고 앞으로 그 도시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면 어쩌라고요? 도시 기본계획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얘가 장기니까 20년 뒤를 바라보고 만들어 놓은 계획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 기본계획 대부분 2000년대 대부분 도시가 2000년대 만들었어요. 언제를 바라보고? 2020년 바라보고. 그래서 뭐랍니까? 2020 계획. 뉴스에서 2020 그 말은 특별한 게 없어요. 2020년대까지 바라보는 계획이다. 2020. 요즘 앞서가는 도시들은 보통 2020, 2030 그런 계획들이 막 나와요. 자꾸 뒤를 보면서 자꾸 방향 제시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될 거냐 궁금한 뭘 봐야 된다? 도시 기본계획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시가 나름대로 기본계획에 맞춰서 발전돼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도시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되는데 그 도시가 자꾸 커지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가 작아도 문제고 커도 문제고. 자,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도시는 제가 아침에 차 타고 쫙 오고 있는데 저 여기 오려고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6시 좀 넘어서 출발하는데 처음에 딱 오는 지점은 항상 막히니까 다른 때보다 더 막히는 거 왜 그럴까?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고 왔더니 참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기가 막혀. 이따만한 덤프가 있죠. 덤프가 승용차가 딱 이러고 받쳐 있는 거 지금 오다 보니까 저기 인천서 넘어다 보면 월곶 오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다 막혀서 도로가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딱 오면서 지나오면서 설명 얼핏 나오는 게 화성 있잖아요. 화성 경기도 화성을 갖다 인구를 갖다 120만 도시를 만든대요. 화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연쇄살인 사건. 그 동네 사람들 그런 말 하면 싫어할 텐데 화성은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를 개발해서 120만 만들겠다. 그러면 화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화성의 인구가 30만 산다. 그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럼 애를 얼마를 낳아야 돼요? 이게 안 되죠. 이게 자연 증가가 있는 거고 외부에서 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토지가 발전되려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발전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는 전부 다 인구를 유입하려고 했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도시만 보내려고 이랬어요. 그게 뭡니까? 서울이죠. 서울의 문제점 뭡니까? 인구 문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 서울에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 문제를 갖다 서울 하나만 가지고 해결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위성도시 만들고 뭐 만들고 나가라.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의 도시만 가지고 해결 안 되니까 두 개의 도시를 이러고 묶었습니다. 두 개의 도시를 묶었다. 두 개의 도시 전부 묶였나요? 일부 묶였나요? 일부죠, 일부.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도시 이러고 묶었습니다. 전부 묶였나요? 일부 묶였나요? 전부. 이렇게 묶였습니다. 몇 개가 묶였나요? 6개 도시. 전부 일부, 일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 둘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전부가 되든 일부가 되든 좌우지간 둘 이상 되는 도시를 묶어가지고 묶어놓고 뭐라고 하냐? 명칭을 붙여요. 여기는 광역계획권이다. 광역계획권이다라고 광역계획권을 딱 지정해요. 앞으로 광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광역 이 단어가 나오려면 반드시 둘 이상 도시라는 말이 안 나오면 광역이라는 단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부산이 직할시요 광역시요? 직할시죠. 직할시. 직할시죠. 지금 뭡니까? 광역시죠. 어떻게 해서 부산이 광역시 됐냐? 부산 직할시하고 뭐가 더해졌어요? 기장군하고 두 개의 도시가 더해져서 뭐 됐어요? 광역시가 됐어요. 대구는 지금 광역시죠. 대구 직할시하고 뭐가 합쳐졌어요? 달성군이. 인천은 인천 직할시가 어디하고 강화군, 옹진군이. 그렇게 해서 뭐가 됐다고? 광역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광역이라는 단어는 둘 이상 도시가 안 나오면 뭐가 안 돼요? 광역이라는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광역. 자동적으로 둘 이상 도시, 둘 이상 도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입니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계획을 또 만듭니다. 이 계획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대상도시가 하나라고 둘이라고요? 둘 이상. 둘 이상 되는 도시. 기본계획은 하나하나의 도시. 뭘 제시한다? 방향 제시한다. 이렇게 만들었다가 아니고 만들 것이다. 방향 제시한다는 뜻은 이렇게 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뭐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희망상이에요. 희망상. 이렇게 만들 것이다. 저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광역은 대상이 몇 개라고? 둘 이상. 기본계 대상이 하나라고. 순서로 따지면 뭐가 위입니까? 광역이 위고 기본계획이 밑에가 되는 거예요. 순서 따지면 광역이 상위계, 기본계획은 하위계. 상위, 하위 순서 찾는 게 시험 문제니까 광역이 상위. 왜? 둘 이상이니까. 기본계획은 하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둘 이상 도시 묶어서 우리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방향 제시하고 기본계획은 우리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방향 제시하고 두 개의 계획이 열심히 방향 제시합니다. 이렇게 방향만 제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년이 몇 년입니까? 2016년이죠. 2016년 또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목표. 자격증을 취득하자. 아침부터 아침 일어나면 식사만 딱 하고 집에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어쩐다. 계속 애워요. 뭐라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자. 취득. 그러면 취득이 됩니까? 그 계획만 백날 세우면 뭐 할 거냐고. 그 계획을 세웠으면 그 다음 뭐야지? 실천해야지. 실천.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계획 세웠어요. 계획 세운 걸 갖다가 이제 그 계획을 하나하나 도시에다가 세운 계획을 구체적으로 뭐를 합시다. 이제 정착을 시킵시다. 뭐 할 것이다. 말 그만하고 말로 그만하고 어쩌자고 이제 몸소 실천하자. 실천. 계획을 또 만들어요.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 계획을 우리는 뭐라 하냐? 도시관리계획이요. 도시관리계획. 군에서는 뭐라고요? 군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 뭡니까? 하나하나 도시에다가 이 대상 도시가 하나입니다. 하나하나의 도시에다 광역과 기본계획이 방향 제시하니까 받아야죠. 수용.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 집행하겠다. 실천하겠다. 이거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이요. 저 목차는 반드시 써가지고 집에 가서 3번 써서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따라 쓰려고 하지 말고 저기서부터 계속 가잖아요. 안 지운다고. 안 지우고 저까지 갈 거라고 지금.
남들은 따라 쓰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뭐가 좋아요? 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찍으면 돼. 찍으면 찍어서 집에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늘려보면 되잖아. 늘려보면. 그 기능이 있으니까 따라 쓰려고 하지 말고 좀 들어보세요. 1월달 가면 아예 써서 준다고 1월달 가면은 써서 노트 만들어 줄 테니까 쓰지 말고 듣고 숙제 내줬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한답니까? 아, 찍어가라고 그러면. 사진 찍어가면 되잖아요, 그거. 할머니 머리 말려주고 막내가 선자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자 맞아 써야죠. 광역 기본기 뭐 한다? 방향 제시. 관리객의 방향 제시는 어쩐다? 그대로 집행, 실천한다. 실천. 잘 봐요.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드는가? 몇 개 도시요?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물어보면 기본계획이 뭘 잡아주고 방향 잡아주고 관리계획이 그대로 실천. 기본계획이 여기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여기에다가 도로 하나 만들 것이다 이러고 방향 잡아주면 관리계획이 뒤따라 가가지고 그래 알아서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라고 관리계획이 딱 뒤따라가서 결정하고 관리계획이 설치를 딱 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도로가. 항상 둘이 결합이 돼가지고 기본계획이 방향 잡고 관리계획이 실천합니다. 둘이 더해져가지고 둘이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도시가 완성이 돼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우리는 무슨 계획을 하냐? 도시를 만드는 계획. 그게 무슨 계획이요? 도시계획. 어려울 거 없어요. 도시를 만드는 게 무슨 계획이다? 도시계획. 군에서는 무슨 계획이다? 군계획. 그러면 도시계획이 뭡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 자, 1번.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구분한다. 2번.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구분한다.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 도시계획은 어떻게 구분한다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러고 써야지 이러고.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도시계획이 뭡니까?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요. 어떻게 만든다고? 기본계획이 뭘 잡아주고 방향 잡아주고 관리계획 뭐 한다? 실천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집행이 이게 방향 제시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얘는 뭐뭐 할 것이다 아니고 뭐뭐 한다라고 딱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결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집행할 거냐? 이걸 보고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라면 내용.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가? 6가지 있어요. 자, 프린트 좀 보면서. 프린트 몇 페이지입니까? 프린트 2페이지 보면 나올 겁니다. 2페이지. 프린트 2페이지 맨 밑에 3번 도시관리계획 있죠? 옆에 3페이지 보면 박스 있죠? 몇 개 들었어요? 6개. 그 6개를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란다. 도시관리계획 내용. 그게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암기해야 돼요. 언제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자, 1번 읽어보면서 나중에 써보세요. 1번이 뭡니까?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게. 2번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용도, 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또 뭐가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또 시가 조정구역,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4가지가 있고, 다음에 3번째가 뭡니까 하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4번째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째가 지구단위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6번째가 입지 규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래요. 뭔가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이 6가지를 먼저 암기해야 돼. 이거 암기해 오늘 수업할 수 있으니까.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숙제.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는 6가지가 있다. 1번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2번이 용도, 구역인데 개발정경, 시거조정경, 개발정경, 도시정공경, 시거조정경, 수산자원보호경. 3번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4번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6주를 해요. 6주를. 이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 시험 범위 몇 프로요? 60%. 시험 범위 60%. 이걸 모르고 공부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이거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한 달 반 동안 이걸 할 거니까 순서는 일단은 뭐 있는가 암기는 기본이고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해놔야 나중에 합격에 실무합니다. 실무. 법 만들 때 법은 절대 대통령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 순서 잡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로 나중에 땅 중개할 때 설명한다고 얘 설명하고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설명이 안 된다고. 설명이 틀린다고. 그래서 그럼 반드시 암기하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지구단위 계획이 뭔가 지금 설명합니다. 설명해주고 넘어갈까요? 잠시 쉬고 지구단위 계획부터 설명을 할게요.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